네, 오늘은 다양한 드로잉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다양한 드로잉 표현 기법의 종류와 특징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드로잉 표현 기법을 자신의 작품에 활용하여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친구의 작품을 감상하고 함께 평가할 수 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지금 뭘 그려놓은 걸까요? 아래 여기를 보니까 얘는 아마 말인 것 같고요. 여기 위에 있는 얘네들을 보니까 뿔이 달려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들 어디에 그려진 그림일까요? 네, 맞아요. 이 작품들은 동굴에 그려진 동굴 벽화입니다. 이 작품은 기원전 15,000년경에 그려졌는데요. 인류 최초로 그린 작품으로 스페인에 있는 알타미라 동굴에 그려진 동굴 벽화입니다. 여기 있는 이 작품들 과연 어떠한 재료로 그려졌을까?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이 시대에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물감이나 펜이나 목탄, 콘테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럼 이 15,000년경에 과연 어떠한 재료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을까? 돌가루나 흙, 동물의 피와 같이 자연에서 추출한 안료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럼 이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재료도 변변치 않았었고 우리처럼 도화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했을까요? 바로 무언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또는 주술성의 표현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언가를 기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주술성이 어떤 걸 표현하는 걸까? 이 시대 사람들 뭐 해서 먹고 살았어요? 우리처럼 농사를 지었을까? 아니죠. 우리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그렇게 얻은 식량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는데요. 나가서 뭔가 제대로 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나 말을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간다고 해서 다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굉장히 운이 좋은 날에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냥감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냥을 나가기 전에 동굴에 이런 내가 나가서 여기 있는 이런 말이나 소를 꼭 잡고 싶다 하는 바램을 담아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를 바로 주술성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성이나 주술성 등 우리가 이제 우리 현 시대의 사람들이 아마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 거야 라고 추측만 할 뿐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거나 문헌으로 이제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이 시대 사람들도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구나 하는 거는 우리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작품을 한번 볼까? 이 작품 지금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뭔가 굉장한 에너지를 담고 있고 뭔가 추상적이면서 굉장히 표현적인 그런 느낌의 작품인데요. 사실 이 작품은 3세 이하윤 어린이라는 아이의 작품입니다. 이 시대 때 여러분도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나요? 선생님도 예전에 회상해 보면 집에 있는 거실에다가 이렇게 크레파스나 물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엄마한테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굉장히 어렴풋하게 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어린이들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까요? 이 어린아이들의 팔의 근육이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아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지만 팔의 근육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난해하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 어린이들은 난하게 그림을 그린다 해서 난하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하윤 어린이의 작품을 통해서 이 아이들도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도 지금 열심히 예술혼을 이렇게 욕실의 벽에 불태우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그림 왜 그리나요? 바로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시각화시켜서 이미지화하고 싶은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양한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보면서 그 안에 어떤 이야기를 어떠한 표현 방식으로 풀어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두 작품이 있어요. 왼쪽이랑 오른쪽에 두 가지의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을 보면 어떤 것들이 두드러지게 표현이 되나요? 뭐를 가지고 드로잉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로 선을 활용한 드로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보면 오른쪽에 있는 작가 이름 혹시 뭔지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에곤 실레의 작품이죠. 왼쪽 작품은 그쵸? 조금 낯설 수 있어. 많이 못 봤죠? 근데 이 작품은 줄리안 오피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 작가들이 어떤 작품을 그렸는지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우리 너무나도 많이 봤던 작품이죠. 인터넷이나 책이나 우리 교과서에도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다음 장을 보면 이 여인의 뒤태 혹은 얼굴 표현을 이런 식으로 거친 선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렇게 거친 선을 이용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싶었을까요? 에곤 실레의 작가는 이렇게 거친 선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욕망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를 이런 거친 선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다고 해요. 이 거친 선과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바가 좀 잘 어울리나요? 자, 그 다음 작품은 앞에서 봤던 줄리안 오피의 작품인데요. 에곤 실레의 작품과는 굉장히 다른 점이 보입니다. 줄리안 오피가 사용한 선은 어때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고 절제되어 있고 간단한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인의 나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줄리안 오피는 이런 식의 작업도 했는데요. 이 작업 뭘 표현한 것 같아? 맞아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고 절제된 선을 이용해서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했다. 어떤 상관관계가 느껴지나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에곤 실레는 거친 선을 이용해서 인간의 욕망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의심을 표현했고 줄리안 오피는 단순화된 선을 이용해서 감정이 절제된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작가 모두 선이라는 드로잉적 요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품을 제작했지만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나 그런 표현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식의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네요. 자, 그럼 다음 작품. 여러분들 이런 작품들 많이 봤어요? 뭐 한강 고수부지나 아니면은 홍대 같은 데 가면 이런 작품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낙서일까요? 예술 작품일까요? 예술 작품이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스트리트 아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 이거 작품 보니까 딱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누구예요? 우리 얼마 전에 영화로도 봤던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근하는 영화 속의 감독이었던 뱅크시의 작품입니다.
뱅크시의 작품은 뭔가 보면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때요? 뭔가 상황이 반대로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어린 소녀가 막 군인인 것 같은데 군인의 몸을 수색하고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작품. 경찰인가요? 남자 경찰 둘이 부둥켜 안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진하게 뽀뽀를 하고 있는데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다음 거. 지금 이 영국 근위병이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네요. 근위병이 갖는 이미지가 어때요? 굉장히 근엄하고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정직하고 그런 느낌인데 이 사람 지금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죠. 웃음이 나죠. 그런 걸 이 뱅크시는 의도를 했습니다. 다음 작품인데요. 이 작품 지금 보면은 이 남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던지고 있어. 이 사람 지금 뭔가 투쟁하고 시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손을 따라가 보니 꽃다발이 들려져 있네요. 이게 지금 그림에 어울리나요? 사실 이 그림은 손에는 화염병이나 무기 같은 돌멩이 같은 것들 들려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손에는 예쁜 꽃다발이 들려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을까? 뱅크시가 뭘 표현한 것 같아요? 뱅크시는 정부를 비판하고 폭력적인 거를 굉장히 지양하고 평화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폭력을 비판하는 이런 식의 작품을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작품들을 보면 이 작가는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표현 방식을 사용했을까? 이 작품 표현하기 위해서 작가는 땡땡땡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땡땡땡 네모칸 안에 들어가는 기법 과연 뭘까요? 네, 맞습니다. 스텐실 기법이에요. 스텐실, 여러분 스텐실 뭔지 알아요? 스텐실 파나 기법의 한 종류, 공파나 기법의 한 종류인데요. 우리 왜 어렸을 때 그 기름종이랑 스펀지 가지고 이런 스텐실 기법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아마 날 거예요. 이 스텐실 기법 특징이 있죠. 굉장히 간단하고 빠른 시간 안에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뱅크시는 이렇게 미리 그 기름종이 같은 걸 판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벽에 붙이고 스프레이나 스펀지 같은 걸로 빠르게 이제 그 빈 공간에 물감을 채워 넣은 뒤 떼어내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작가는 우리가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예술 작품이긴 하지만 혹자의 눈에는 이게 그냥 단지 낙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뱅크시는 빨리 가서 벽에다가 자기가 의도하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스텐실로 빠르게 표현하고 도망가기 위해서 이렇게 스텐실 기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이제 이 작가의 의도랑 그러니까 작가가 효과적으로 드로잉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작품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그 전에는 스텐실을 이용한 드로잉을 봤다면 이번에는 움직임을 이용한 드로잉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잭슨 폴록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 또 오른쪽은 데미안 허스트의 스핀 페인팅인데요. 둘 다 페인팅에 이름이 들어가고 이미지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형상은 없지만 색깔의 색을 이용해서 좀 화려하게 표현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둘, 액션 페인팅과 스핀 페인팅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액션 페인팅은 요거 지금 보면 알 수 있듯이 잭슨 폴록이 붓을 들고 직접 페인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움직임을 활용한 액션 페인팅이 있고요. 데미안 허스트의 스핀 페인팅은 지금 보면 알 수 있듯이 위에서 데미안 허스트가 물감을 떨어뜨리면 아래에 있는 기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스핀 페인팅 아까 봤던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임, 기계의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두 개가 뭔가 움직임을 활용해서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의 다른 표현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작품입니다. 요거 작품, 이 작품 많이 봤죠? 이 작가 이름 뭐죠? 아래 써있죠? 마티스의 작품인데요. 마티스의 콜라주를 활용한 드로잉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티스의 작품, 여기 있는 이 작품 모두 물감으로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 종이를 오려서 이런 식으로 붙여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티스는 가위는 연필보다 더 감각적인 도구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마티스는 말년에 종이 콜라주를 활용한 드로잉을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감각적이죠. 근데 이분을 보면 지금 이 마티스 뭔가 휠체어도 타고 있고 많이 이제 늙고 병든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종이 콜라주를 활용해서 드로잉을 한 거랑 또 같이 연관이 되는데요. 이 마티스는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기력이 딸렸대요. 그래서 마티스가 이제 가위를 들고 색종이를 오려서 요거를 조형적으로 화면에 붙여서 작품을 완성하는 종이 콜라주 기법의 드로잉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작품은 트레이시 에민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얘 보면은 트레이시 에민은 여성 작가예요. 여성 작가인데 여성 작가가 자기 여성으로서의 삶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 사람은 종이 콜라주를 한 건 아니고요. 천과 실을 활용해서 이런 식의 콜라주 작품을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대규모로 뭔가 여성적인 감성이 물씬 나는 이런 작품을 활용을 했고요. 자, 이 다음 이 사람은 뭘로 드로잉하고 있을까? 맞아요. 빛을 활용한 드로잉을 하고 있어요. 이 작가 누굴까요? 요거 힌트가 여기 있어요. 맞아요.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피카소는 빛을 활용해서도 이런 식으로 드로잉을 했어요. 또 이 작가도 이렇게 빛을 활용해서 이런 식의 작품을 표현해서 마지막으로 사진으로 남기는 드로잉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 누구냐면 데이비드 호크니라는 작가입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 사람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가면서 예전에는 그냥 물감이나 종이에 연필로 그리거나 캔버스에 유화를 그리거나 하던 그 드로잉 방식에서 벗어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뭐예요? 아이폰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그릴 수 있는 특징이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그 자기 예술 세계를 아이폰에서 이렇게 펼쳤어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드로잉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시대가 진화함에 따라서 데이비드 호크니처럼 뭔가 새로운 전자기기를 통한 드로잉도 있고요. 뭔가 몸이 약해지면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기력이 너무 딸리고 몸이 약하니까 뭔가 종이 콜라주 같은 그런 식의 기법을 사용해서 그린 작품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작가들이 이러한 표현 방식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